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 네, 오늘도 변함없이 조이킴 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늘 오실 때마다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 흐립니다. 오늘 모처럼 구름이 꼈네요. 가을비가 좀 내릴 생각입니다. 그래도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게 분위기는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좀 분위기는 있지만은 낙엽 떨어지고 거기다 비까지 오고 나면은 좀 바닥을 내려다볼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스산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스산함을 느끼기에는 아직도 젊으신 나이시죠. 예, 우리 모두 마음만은 젊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직 소녀의 감성으로 함께 하신 우리 조이킴 씨, 오늘 어떤 영화와 오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을을 닮은 영화 그런 영화를 한 편 소개할까 합니다. 네, 가을처럼 기분 좋고 낭만적이고 또 가슴이 뛰는데 뭔가 느낌도 있고 희망적이고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뭔가 완벽한 영화 한 편이 온 것 같은데요. 완벽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목은 The Concert, 그러니까 콘서트예요. 예. 이 영화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을 잠깐 얘기하면 루마니아 출신인데 프랑스 국립영화학교에서 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도 많이 한 배우인데요. 배경은 러시아 또 파리 이렇게 옮겨가지고 섞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있죠. 예, 러시아 대통령. 네, 그래서 그분이 1985년에 페레스트로이카라고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공산 정권이 붕괴되는 그런 과정이었죠. 이제 완전히 개방되고 자유화가 됐는데 그 이전에 소련에서는 당연히 여러 면에서 당의 간섭이 심했는데 예술하는 사람들, 음악가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머리에 넣고 이 영화를 보시겠습니다. 네, 영화 제목은 콘서트고요. 예. 브레즈네프 시절의 구러시아. 볼쇼이 교향악단의 전설적인 천재 지휘자였던 안드레이 필리포프는 당의 지시를 어기고 유태인 음악가들을 무대에 세운 죄로 지휘자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안드레이는 볼쇼이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합니다. 공연 리허설을 몰래 감상하다가 심술 맞은 단장 레오니드에게 들켜 무시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안드레이가 단장 레오니드의 사무실을 청소하는데 팩스가 도착합니다. 파리의 유서 깊은 샤틀레 극장 단장이 보냈습니다. LA 교향악단이 2주 후로 예정되었던 공연을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볼쇼이를 대신 초청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이는 팩스 종이를 숨깁니다. 그리고는 즉시 첼리스트였던 친구 사샤를 찾아갑니다. 사샤도 30년 전 사건으로 악단에서 쫓겨났고 현재는 구급차 운전수로 일을 합니다. 안드레이가 자신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흩어졌던 과거 단원들을 모아서 볼쇼이 교향악단으로 위장해서 파리로 가서 대신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미친 짓이라고 퍼적 뛰는 사샤를 데리고 전 볼쇼이 매니저였던 이반에게 갑니다. 열렬한 공산당원인 이반은 30년 전 당의 명령을 따라 안드레이를 해고하고 오케스트라를 해체시켰습니다. 안드레이와 옛 동료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이지만 유능하고 협상 능력이 뛰어난 그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한물간 늙은 당원에 불과한 이반은 안드레이의 무모한 계획에 동의합니다. 이반이 볼쇼이 단장인 척하고 샤틀레 축과 연주회 일정, 보수 등에 대해 타협하는 동안 안드레이와 사샤는 흩어져 있는 단원들을 일일이 찾아냅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고 길거리 좌판에서 장사를 하고 집시들과 떠돌던 옛 동료들은 파리에 간다는 말에 흥분해서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내버려둔 악기를 꺼내 먼지를 털고 낡은 연주복을 챙깁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에 최소 인원인 55명이 모입니다. 하지만
파리까지 가는 경비가 없습니다. 꾀쟁이 이반은 첼로 초보자인 돈 많은 러시아 마피아를 끌어들여서 연주 여행에 동행시키고 후원금을 마련합니다. 긴 세월 동안 각양각색으로 살았던 단원들은 파리의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신이 나서 전부 놀러 나갑니다. 이튿날 샤틀레 극장. 안드레이는 프랑스의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안느마리 자케와 인사를 나눕니다. 안느마리는 볼쇼이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안느마리를 처음 보는 안드레이의 표정에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안느마리와의 협연이 볼쇼이 측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30년 전 안드레이는 유태인 바이올리니스트 레아와 차이콥스키를 연주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에 의해 공연이 중지되고 레아와 남편은 시베리아로 유배됩니다. 젖먹이었던 레아의 딸은 안드레이와 사샤가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프랑스 여자에게 몰래 맡겨서 탈출시킵니다. 레아 부부는 시베리아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레아의 딸은 잘 자라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안느마리 자케가 된 것입니다. 안드레이는 위험을 알면서도 레아를 무대에 세웠던 자신에 대한 자책과 차이콥스키를 끝내지 못한 회한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안느마리는 안드레이에게 자신이 모르는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지만 안드레이는 차마 진실을 밝히지 못합니다. 드디어 공연날 볼쇼이 교향악단과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안느마리와의 협연이라는 화제성으로 극장이 꽉 찹니다. 하지만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리허설까지 빼먹은 단원들 때문에 안드레이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느마리가 무대에 서고 안드레이가 지휘봉을 듭니다. 연주가 시작됩니다. 소리가 불안정하고 서로 맞지 않습니다. 청중들이 조금씩 웅성댑니다. 안느마리가 활을 듭니다. 아름답고 절묘하고 단호한 바이올린 선율이 퍼집니다. 단원들의 눈과 귀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30년을 잊고 살았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들이 다시 살아나서 움직입니다. 연주를 계속하면서 단원들과 안느마리는 혼연일체가 되어 거장의 음악을 완벽하게 부활시킵니다. 혼신을 다한 연주가 끝나고 관객의 기립박수가 이어집니다. 안느마리와 단원들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맺힙니다. 기발하고 유쾌하고 웃음과 풍자가 있는 따뜻한 영화입니다. 30년 동안 지휘를 못한 천재 지휘자,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바이올리니스트, 온갖 직업을 가진 제멋대로인 오케스트라 단원들, 계산에만 밝은 파리의 극장주, 공산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매니저 이반, 거기다가 돈을 주고 오케스트라 무대에서 연주하려는 엉뚱한 러시아 마피아까지 등장인물들이 다양하고 개성이 있습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각색해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안드레이가 사샤와 함께 옛 동료들을 불러 모으는 과정이나 모스크바 공항에서 브로커가 55명의 단원을 줄 세워놓고 즉석에서 사진 찍고 여권을 만드는 장면은 재치있고 웃음이 납니다.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음악이 훌륭하고 특히 마지막 15분 정도의 공연 장면은 소름 끼치도록 멋지고 감동적인 영화의 백미입니다. 네, 아우 아주 뭐 듣고만 있어도 그 영화 속으로 싹 빨려드는 거예요. 영화를 보셔야 돼요. 이 굉장히 웃깁니다. 예. 이 단원들이요. 네. 쫓겨났잖아요. 30년 전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각자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안드레이가 사샤를 데리고 찾아가는데
어떤 단원은 좌판에서 막 그 장사하고 어떤 바이올리니스트는 완전 집시들하고 어울려서 집시들하고 노는데 그 장면도 너무 멋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혼을 부는 사람은 그 에로 영화의 백뮤직을 막 연기하고 하여튼 굉장히 웃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놨는데 예. 파리까지 그냥 우여곡절 끝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날 밤 돈 달라고 그래서 이 개런티를 먼저 타서 완전히 술 먹고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공연 다음 날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을 해나가는 과정이 눈물 나게 소름 끼칩니다. 예. 보셔야 돼요. 그러고 보면 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뮤지션들, 음악하는 사람들, 예술가들이 곤혹을 치르는 그런 영화들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세월이 어떻게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아름다운 음악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색다른 재미로 예술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술 영화고 사람들이 사는 영화고 또 그 사람들이 그 포기하고 그냥 먹고 사느라고 바빴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대에 올라서 자기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가졌던 열정을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네. 정말 훌륭하게 마지막 15분은 진짜 영화 속의 멋진 연주의 콘서트인데요. 네. 멋있습니다. 그 차이콥스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귀에 익은 곡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예.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이잖아요. 빰빰빰빰 이렇게 시작하는 그거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정경화 씨, 예. 안네 소피 무터, 하다못해 이삭 펄만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즐겨서 연주했던 곡이고요. 예. 그 다음에 듣고 있다가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에. 그럼 막상 이 영화를 보시면은 다시 모두 자신들의 삶과 한번 빗대어 볼 것 같아요. 우리 속에 굉장히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사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잘하던 것을 그냥 버리고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현실에 타협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저건 내 얘기다 하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한 영화고요. 네. 여기 안드레이 역을 맡은 러시아 배우는 그 러시아의 국민 배우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안성기 씨 같은 역인데 예. 굉장히 인자하고 구수하고 코믹해요. 네. 음악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맡아서 그 열정적인 지휘자의 모습을 잘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안느 마리 역을 한 그 프랑스 배우는 바이올린을 하나도 몰랐는데 네. 이 역을 위해서 또 3개월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사람이 진짜 배우인가 싶을 정도로 물 흐르듯 연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조이킴 씨의 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는 콘서트라는 영화였습니다. 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래된 영화인가요, 혹시? 아니에요. 2009년에 만들어졌지만 네. 2011년도 그 골든 글로브에서 최우수 외국어 작품상 후보에 오른 수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영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미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10.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세종문화회 루시팍 사무총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0월이면 우리가 세종문화회 행사들이 이제 속속 결실을 보는 그런 계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10월 5일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 있는 풀튼 리사이틀 홀에서 8시에 네. 세종 프라이즈 작곡 경연대회 수상작 연주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세종 프라이즈 작곡 경연대회는 2012년에 했는데 그거는 국제 작곡 경연대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링컨 트리오가
연주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등에는 박용빈 씨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현재 독일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예. 데이비드 히어가 2등을 했는데 그 사람은 캐나디안입니다. 네. 그래서 몬트리올에 있는 먹길 유니버시티에서 작곡을 공부하는 학생이고, 예. 3등은 양희영 씨는 미국에 사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지금 신시내티 유니버시티 오브 신시내티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시카고로 오시고, 그래서 링컨 트리오하고 같이 리허설도 하시고, 그날 음악회 할 때는 작곡가와 연주가들이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와인 앤 치즈 리셉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연주회는 무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 회에도 그 좋은 작곡가들을 많이 발굴을 한 것 같은, 정말 국제 작곡 경연 대회답게 멀리 한국, 캐나다,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다양한 인재들을 또 발굴을 해내셨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작곡 경연 대회 주제가 한국의 그 전통음악을 써서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작품을 써라. 예. 해서 저희 웹사이트에 한국의 전통음악 10개를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10개 레코딩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음악 해설도 올려놓고, 노래 같은 거는 가사도 다 올려놓고.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중에 하나를 써서 작곡을 그러니까 했죠. 전통 음악이라는 것은 뭐 우리 전통 민요나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10가지가 예를 들자면 뭐 아리랑, 진도 아리랑, 아니면은 청송곡, 그거는 이제 대금이 혼자 연주하는 거고요. 네. 아니면 상령상은 이렇게 국악 악기들이 이렇게 관현악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실내악 같은 거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시조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세타령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 악기 앙상블이 반주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는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 일례들을 올려놓고 이것을 하나로 하나 새로운 음악으로 뭐 편곡을 하든지 재창작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경연의 그 방식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창작품을 만드는데 우리 전통 음악을 써서 모티브를 이렇게 좀 가져와서 그러니까 멜로디나 그 리듬 같은 거를 써서 해라. 예. 그래서 특히 그 대금으로 연주한 청송곡에 관심들이 많으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대금으로 하면은 왜 이렇게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 바이브레이션도 넣고. 네네. 근데 이렇게 장단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었다고들 하시던데요. 네. 작곡가들이요. 그렇게 작곡가들이 아무래도 바라보는 시선이 관심사가 좀 비슷했다는 것도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또 발견하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 작곡가들이 한국 그런 전통 음악을 네. 좀 공부하고 그거를 사용해서 좀 음악을 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우리 전통 문화 요소를 세계에 알리는 거를 그거를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지난 2회 대회에 지금 수상 CD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니까 뱃노래, 옹해야, 밀양, 파랑새, 뭐 산조 이런 작품들이 지난해 꽤 레코딩이 됐고 이번 행사의 수상작들도 레코딩을 곧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레코딩은 WFMT 스튜디오에서 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처음 이제 경연을 하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이번에는 39작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중에 4분을 뽑았나요? 3분을 뽑았나요? 그러니까 1, 2, 3등하고 honorable mention, 그러니까 장려상이 2분. 네네. 그래서 이제 오기는 한국, 미국에서 많이 오고, 예. 그 다음에는 유럽에서 오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네. 오고요. 이만큼 또 그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경연자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세종문화회가 그동안 노력하신 만큼 그 성과를 또 얻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링컨 트리오는 어떤 그 연주인들입니까? 링컨 트리오는 시카고에 계시는 분들인데 미국 전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많이 다니면서 네. 연주 여행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저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시고요. 예. 바이올리니스트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요번 곡은 링컨 트리오가 연주할 수 있는 그 피아노 트리오로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피아노 트리오를 한 이유는 이런 곡들이 앞으로 이제 두고두고 연주회에서 많이 그 연주가들이 그 콘서트 할 때 하나 껴서 이제 요즘 그 클래시컬 뮤직 콘서트 할 때는 현대음악 하나 둘쯤 끼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이런 거를 낄 수 있게. 네. 피아노 트리오가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 포맷의 하나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 연주회는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명 시카고 대학 교수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 작곡경연대에 그 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준비위원회 그 체어퍼슨이 시카고 대학의 작곡가 교수인 슐라밋 란이십니다. 그분은 아주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으시고 국제 작곡경연대 저지도 많이 하시고 미국에서는 퓰리처 프라이즈도 받으시고 그분이 이제 저희 작곡경연대에 대한 취지를 쭉 설명을 했더니 아주 쾌히 체어맨 해주시겠다고 쾌히 승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분 작품을 하나를 연주를 하고 또 링컨 트리오하고 또 같이 함께 일을 많이 하시는 또 뉴욕에 계시는 제니퍼 힉돈이라고 그분도 퓰리처 프라이즈를 받으신 아주 유명한 퓰리처 상이 참 받기 어려운 그런 권위 있는 상인데 그 두 분의 수상자가 이번 일에 함께 도움을 주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 제니퍼 힉돈하고 슐라밋 란 두 분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링컨 트리오가 그분들하고 아주 친구라서 다 이렇게 연결이 잘 됐습니다. 정확하게 그 무료 공연이라고 우리 커뮤니티에서 누구든지 가고 싶으시면 가실 수 있는 그런 무료 공연이라고 하시니까 장소와 정확한 시간 날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시카고 대학 안에 시카고 대학 안에 풀튼 리사이틀 홀입니다. 풀튼 리사이틀 홀. 예. 그래서 그건 59가하고 앨리스가 만나는 코너에 있는데 그 풀튼 리사이틀 홀은 그 스피드 홀의 4층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인을 붙여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네, 시간은 8시에. 그러니까 그냥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작곡가들하고 연주자들이 대화도 나누고 이제 끝나면은 와인 앤 치즈 리셉션인데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기회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10월 5일이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이 아주 예술의 선율로 가득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 토요일 계획을 또 특별하게 세우지 않으셔도 끝나고 와인 리셉션까지 있다고 하니까 아주 뭐 기분 좋은 그런 저녁 시간이 되실 것 같은데요. 놓치면 아까운 시간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종문화에서 준비하고 있는 콘서트, 우리 작곡경연대회 수상자들 콘서트 소식이었고요. 또 세종문화회가 그 연례 기금만찬을 아주 이번에 특별하게 하신다면서요? 예, 10월 13일 일요일. 13일 일요일, 한 주가 지난 다음에. 오후 5시에 두루리 레인에서 합니다. 두루리 레인에서 저희 요번에 기조 연설 하시는 분이 마르자 봉그렉틴이라고 그러니까 PBS에서 김치 크로니클이라는 그 시리즈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러니까 한인 그 호녀라로 어머니가 한인이고 아버지가 미군 병사였는데 근데 이제 자랄 때는 미국에 있는 커플들이 그러니까 입양을 해서 그래서 이름은 이제 완전히 그 한국 그 티가 없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가서 그 한국 음식도 찾고 자기 어머니도 만나보고 뭐 그런 얘기가 그 PBS 시리즈로 그 비디오가 한 12개인가 13개 그렇습니다. 남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흔히 말하는 미슐랭에서 별 3개를 주는 유명한 셰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김치 크로니클, 한국 음식에 대한 정말 심도 깊은 조명을 그 시리즈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그런 배우들, 친분이 있는 배우들도 함께 데리고 와서 고기 쌈도 싸 먹어보고 소주도 마시면서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남편 못지않게 음식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인 입양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적인 정서도 잘 알고
그래서 저는 이걸 참 재밌게 봤는데 한국 분들 이거 놓치지 말고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는데 이분이 시카고로 오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하니까 시간이 되시면은 꼭 좀 일요일 오후 5시에 그 옥부룩에 있는 드루리 레인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연례 기금 만찬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세종문화회에서는 그 후원자들이 좀 많으십니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그냥 이 시카고 근처에 계시는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런 그러니까 푼돈이 모여서 네. 이렇게 큰 덩어리가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푼돈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니까 그걸로 유지가 되고 또 이제 저희가 한국에 있는 무슨 두산의 연강재단, 대산문화재단 이런 데서도 후원을 받고요. 저희 장문경연대회는 한국에 있는 문학번역원에서도 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의 작은 기금들이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 문화를 이 미국 땅에서 굉장히 심도 있고 차세대들에게 알려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게 세종문화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연례만찬에서는 굉장히 유명인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또 뭐 같이 이렇게 대화의 장도 좀 마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대화도 할 수 있고 혹시 그분의 쿠킹북 갖고 오시면 사인도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김치 크로니컬 지금 요 비디오가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뭐 가지 소장하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거기에다가 또 사인 받아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10월에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지금 그 세종문화회에서는 함께 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오시죠? 저 이사가 20명이고요. 오피서가 그러니까 임원이 6명 있습니다. 네. 지금 행사 2가지 10월 5일과 10월 13일 5일에는 작곡경연대회 공연 그리고 13일에는 지금 연례만찬까지 기금만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행사들이 11월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 16일에는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포이트리 파운데이션에서 시조에 대한 강의가 있고 그리고 저희 그 시조 경연대에서 수상한 어린 학생들이 와서 시조를 또 읽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또 이제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리셉션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리 어드미션입니다. 네네. 10월, 11월까지 이렇게 프리로 그렇게 다 준비하셔도 괜찮습니까? 근데 요 연례 기금 만찬은 요거 좀 비용이 참여하시려면 필요하신 거죠? 기금 그 모금 만찬에는 한 사람당 125불이고요. 네네. 이 포이트리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가 포이트리 파운데이션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포이트리 파운데이션은 모든 행사를 공짜로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이 시조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도 이 시조 강의를 그분들이 호스트를 했고 요번에 또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좋은 계획들이 많으실 텐데요. 또 어떤 뭐 내년도 곧 이제 올해 연말이기 때문에 앞두고 있는데 어떤 좋은 계획들도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 이제 메인 프로그램은 세종 음악경연대회 그것이 12월 7일에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에서 있는데 신청서 접수 마감은 11월 20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군요. 그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 국민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도 있는데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이고요. 그리고 세종 장문경연대회는 시조하고 수필 쓰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거는 1월 31일이 마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년을 위한 이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뭐 이런 좋은 기금들이 모여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례만찬, 기금 모금 만찬에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르자
봉그리튼 이렇게 봉그레첸. 이 라스트 네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편이 장조지라는 아주 유명한 셰프인데 이분이 오셔서 기조연설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셔서 또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초대석에 세종문화회 루시박 사무총장 모시고 세종문화회 지금 10월, 11월 내년 초까지 아주 계획이 많으신데요. 그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당황해서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깨, 허리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바쁘고 해서